제가 사업 계획서를 쓰든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은 지속적으로 컨설턴트를 만나시라. 가서 내가 모르는 거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냥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조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게 컨설턴트라고 해서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첫 시작에서 사업의 첫 시작을 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약간 실력이 없는 컨설턴트를 만나게 될 경우에는 내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시작 단계에서도 원활하지 않게 지원 사업에 합격이 어렵다거나 잘못된 방향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컨설팅이란 걸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앞으로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할 때 그 새끼들은 아무것도 몰라. 잘못된 정보를 자기 맘대로 내뱉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인식을 좀 가지게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대기업도 컨설팅을 받습니다.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아요. 대기업 그 안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비싼 연봉을 주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다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전문가를 키우고 있음에도 더 대단한, 더 전문성을 가진 컨설팅 업체의 사업 계획에 대한, 우리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항상 받아요. 오히려 사업의 단계가 애매한 기업들, 초기 기업들이 컨설팅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컨설팅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 컨설팅 효용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컨설팅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저 말 한마디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 말 한마디로 이런 비용을 받아가고 내 사업에는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게 앞으로 내가 사업에 있어서 컨설팅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 자체를 가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컨설턴트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최소한 컨설턴트를 선별하는 기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어찌됐든 컨설턴트라고 하는 거는 기관에서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경력이 있고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컨설턴트를 투입을 하고 컨설턴트라는 이름을 붙여주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 할 수 있는 부분 크게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대학을 다니든 고등학교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것과 잘 설명을 해주는 것, 이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의 이력도 중요하지만 컨설턴트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는지, 컨설팅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들이 초기에 한두 번, 한 세 번째 정도까지의 만남까지는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겠다, 말아야겠다 정도는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턴트를 이제 매칭을 돼서 만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컨설턴트 분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묻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이 데려왔고 나보다는 잘 아는 사람, 내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왔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에요. 컨설턴트를 만났을 때 제 사업 계획을 이렇게 좀 해결하고 싶어요. 아직 이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 내 사업 계획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컨설턴트가 문제점을 찝어내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지, 만약에 컨설턴트를 만나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컨설턴트가 이런 부분은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고치세요. 아니면은 내 사업에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사회 트렌드에서는 이런 마케팅 방식, 이런 제품에 대한 트렌드를 잡는 것, 이런 제품의 컨셉을 잡는 것은 위험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앞으로 판매를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누구나 사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게를 신규 신장 개업을 한 동네 가게가 생겼다고 했을 때 뭐야 저거는 지금 유행 다 지난 가게가 지금 들어와, 유행 다 지나가 버린 탕후루 가게가 이제 와서 들어오지, 마라탕 가게가 주변에 5개가 있는데 또 하나가 들어온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 컨설턴트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변에 5개의 마라탕 가게가 있는데 지금 또 마라탕 가게를 내세요?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당장 이거는 시작을 하지 마세요. 아니면 빨리 뺄 준비를 하세요. 라고 하는 컨설턴트면은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내가 가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가 여러분들의 과제인데 그거를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도 얘기는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사업이 정말 힘들 겁니다. 하지만은, 5개의 점포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창업자께서 하셔야 될 일은 이 5개의 가게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보다 특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메뉴를 가질 수 있는지 고객들한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내 창업자분이 어떻게 잡아가실지를 다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식의 해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이거 지금 5개 가게 안에서 사업하기 힘드시겠네요? 마케팅 아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마케팅 분야 좀 힘 좀 쓰시고 메뉴를 조금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떨어지지 않게 그래도 특별한 메뉴를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고 끝내버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이제 그 컨설턴트의 이력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컨설턴트의 이런 해결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이 컨설턴트가 이 해결을 위한 디테일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만나서 내 문제와 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만 갖춰진 컨설턴트를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나쁜 사람을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말했죠.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제시를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해결에 대한 디테일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명확히 하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겁니다. 컨설팅에 참여한 보람도 크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사실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초기 창업자 같은 경우에요. 단순히 사실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컨설팅에 대한 분야는 엄청나게 많아요. 컨설팅 분야는 엄청나게 많아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회계, 노무, 법률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상담을 받고 때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소에게 수수료를 주고 일을 맡기기도 하죠. 그런 거 없이 모든 거를 이제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안타깝게도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될 게 너무 많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직접 많이 할 때 그래서 이제 컨설팅으로 단순히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조언을 얻어서 내가 어떻게든 싸우작 느리지만 그거를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컨설팅이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컨설팅 분야는 정말 많아서 내가 그때 지금 세금 신고를 할 때가 됐는데 내가 이제 신규 직원을 채용을 지금 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그냥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정확히 어떤 단계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돼야 되는지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듣고 요즘엔 또 AI가 잘 해주잖아요. AI를 컨설턴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단순한 부분에서는. 아니면 그래도 절세를 한다거나 어떤 이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어떤 특수한 계약 관계가 묶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분야 전문가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 했을 때는 무조건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거는 컨설팅을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에이 정말 이거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사업에 큰 걸림돌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 채용 한 명만 잘못해도 그 사람 때문에 가게가 망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다툼이 생겨서 아니 계약서 한 장이 잘못 썼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걸로 법적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확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이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국서적이고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컨설팅이란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근데 심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거는 내가 이 내 사업 자체를 정말 원활하게 잘 이끌고 있는 걸까? 내 사업의 방향이 잘 맞는 걸까? 내가 이런 태도로 이런 모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 하는 정말 전반적이고 나 자신, 대표인 나 자신에게 집중된 그런 컨설팅을 필요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컨설팅 지원 사업에서 그런 컨설턴트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로 희박합니다. 왜냐? 이 컨설턴트라는 사람들도 그 기관에서 비용을 받고 어떤 특정 횟수와 시간에 대한 계약을 맺고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 사업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옆에서 코칭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그것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컨설팅이란 단어는 컨설팅이 아니고 멘토링이란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떻게 보면은 큰 부분에서 보면은 크게 다른 단어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멘토링을 받고 기관에서도 지원 사업을 때 멘토링을 받고 싶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약간 혼용돼서 많이 이제 쓰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어떤 의미를 그냥 나누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컨설팅은 국소적인 부분, 작은 부분들을 분야별로 조언이 필요할 때 받는 부분이고, 멘토링은 지금 얘기한 거대로 여러분들이 내 사업의 전반적인 개괄적인 총괄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도, 사업에 대한 방향성,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큰 범위 안에서 조언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은 멘토링을 받으셔야 돼요. 이 멘토링 안에는 단순히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업 운영의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내가 가져야 할 지식의 분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해서 하는 게 이제 멘토링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거대로 이 수많은 부분들, 내가 옆에서 여러분에 대한 태도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옆에서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이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하나하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오랫동안 여러분을 살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관에서 하는 컨설턴트들은 길어야 1년에 12번, 이제 많으면 24번까지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정말 단발성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냥 일회성 컨설팅이 되게 많아요. 분야별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이거 저 지금 너무 계약 분야가 지금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그냥 그때 가서 듣고 오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전반적으로 내가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발성으로 진행이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계약된 이제 컨설턴트가 그러면은 그 12회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컨설팅을 진행하는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어떤 시간대에 컨설팅이 지정이 될 거예요. 해봤자 1시간, 길어야 2시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풀어서 정말 디테일하고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기도 힘들고, 컨설턴트가 그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정보에서 그거를 또 어떻게 캐치를 해서 디테일하게 그거를 설명해 주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받고 정말 제대로 된 멘토링을 받고 정말 제대로 된 멘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국소해요.
자, 멘토링에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멘토의. 근데 이 멘토도 누군가의 가장일 거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바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에요. 한 사회의 구성원이고, 이런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초기 창업자라서 비용을 쓸 수 없는 초기 창업자인 여러분한테 이 수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느냐? 없죠.